하남자 대 하수인. 같은 당 안에서 벌어진 공개 저격입니다. 각 발언의 주인공, 바로 국민의힘의 권성동, 안철수 의원인데요. 두 의원 간의 감정 싸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촉발됐습니다.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입니다. 저는 거기에 출석해서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내란 특검법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 내란 특검의 참고인 조사 부탁에 정치 폭거라며 반발하고 나서는데요. 그러자 탄핵과 특검법에 반대했던 권성동 의원이 문자 한 통으로 호들갑,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안 의원은 2022년 7월 권 의원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를 다시 등장시키면서 윤 전 대통령의 하수인이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개 설정과 감정 싸움 속에도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상황. 민주당은 오늘 3대 특검 대응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내란 종식을 방해했던 국민의힘이 이제는 특검 출범을 방해한 것에 또 더해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의 정치 탄압이다라는 거짓 프레임까지 씌워서 특검들이 자신들의 겨냥한 그런 총구를 방해하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체포동의안 즉각 처리, 국민의힘 정당 해산, 윤석열 체포방해 의원 45명 제명. 국민의힘을 향한 여당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한 국민의힘. 도대체 탄핵의 강은 언제쯤 넘을 수 있을까요? 네, 오랜만에 그 체리 따봉 문자 사진도 본 것 같습니다. 김희영 의원님, 네. 하남자, 하수인, 지금 왜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로 저격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국민의힘에서 원래 대선 패배를 하고 났었으면 어느 정도 이런 선거는 항상 패배하고 나면 예. 앙금이 남습니다. 누구 책임 소재도 따져야 되고 뭔가 앙금이 많이 남는 게 선거의 패배인데 거기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그런 앙금이 더 심각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런 앙금을 전혀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평소 같았으면 보통 저렇게 서로 저격을 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따로 만나서 푼다든지 비공개로 저렇게 풀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저희가 또 전당대회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당대회를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인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출마를 했죠. 당대표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절대로 밀리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런 거친 언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얽힌 실타래를 풀지 않고 전당대회를 급하게 하면서 조금 더 꼬인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춘 예. 의원님, 지금 상대당이지만 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망할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런 발언들이 별로 놀랍지는 않은데 예. 안철수 의원은 전 솔직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만 12월 3일 비상계엄 때도 그 계속해서 뭔가 반대를 해왔고 그리고 탄핵 찬성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갑자기 그리고 그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 특검 수사에 그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는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상식적인 발언을 해왔던 사람인데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좀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폭거라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하면 폭거고 다른 사람에게 하면 정당한 수사라는 건지 설득력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왜 이러는가? 뭐 저는 또 안철수 의원의 이런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뭐 충분히 이런 제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아까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 전당대회 상황 때문에 이런 그 뭔가 국민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 자기가 탄압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좀 가져가기 위해서 저런 발언이나 저런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로서는 저게 과연 실효가 있을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까지 그래도 비상계엄 이후 본인이 보였던 스탠스에서 저런 발언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신유영 의원님, 일단 전당대회가 국민의힘도 시작됐으니까 레이스가요.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긴 한데 지금까지 행보와 완전히 갈지짜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지지자들한테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을 지고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 혁신 그리고 탄핵의 강을 못 걷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빠르게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선두주자도 거의 뭐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거의 뭐 탄핵을 반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예. 전한길 이 강사가 갑자기 참전하면서 여전히 구태와 후퇴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지금 의원이 계속해서 당대표를 나오기 위해서 혁신위원장도 버리고 뭔가 쇄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나름의 그런 그동안에 했었던 여러 가지에 쌓아 올려온 업적들이 발장 도루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전당대회판은 안철수 의원한테는 유리할 수도 없고 지지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제 그 뜬금없는 그 당대표 출마 선언과 플러스 그 특검에서 문자 받았다. 그리고 나 피해받고 있다. 탄압받고 있다. 우리 당이 마치 이런 정치 탄압의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방식으로의 지지자들의 어필이 네. 과연 국민들한테는 안철수 후보가 왜 이러지? 아, 정말 본인의 그런 지조나 아니면 일관성 있는 정치는 아닌가 보다라는 실감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웅 의원님. 그러니까 그동안의 안 의원의 뭐 발언이나 스탠스를 보면 특검의 참고인 조사니까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더 많거든요. 저도 의외입니다. 예.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은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 그리고 문자를 받았는데 참고인 조사니까 내가 가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의외로 본인이 이제 탄압을 받고 있다, 정치 폭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판한 대목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특검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 의원 4-5분이 계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도 있고 피의자 신분도 있을 텐데 네. 참고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 내 국회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같은 동료들이 압수수색을 받았을 때 그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특검이 좀 과도하게 보여주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까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저는 탄핵을 찬성과 반대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기준에서 거슬러 올라가서 2월 달과 3월 달 때 그때 거리에 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을 꼭 지키고자 그 뜻대로 사람들이 모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속에서 거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탄핵에 반대한 사람은 전적으로 문제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 오로지 정의롭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고 본인이 당할 때는 정치 탄압이고 남들이 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어떤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당대표 후보 등록 내일이 마감입니다. 오늘 시작했고요. 김민영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혁신 중인 거 맞죠? 지금 저희 당이 혁신 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반증되는 게 정치에서 유일하게 정양평가가 되는 게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율이 저희가 상당히 낮은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당 이번 전당대회 후보로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작금의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을 고려하시고 전당대회에서 나올 메시지라든지 보이는 모습 자체가 그런 우리 당 지지율이 왜 낮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만 저희가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앵커께서 하신 질문이 참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저희 당이 제대로 혁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저도 혁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을 드리지 못해 송구할 따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또 외부에서 당 외부에서 국민의힘이 늪에 빠졌다라고 보는 요인 중에 하나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연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신천지 개입설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 글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좀 함께 보시죠. 보시면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당이 사이비 틀튜벼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정당이 됐다라고 홍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주장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뚱딴지 같은 말이다. 홍준표 전 시장이 상도위를 어긴 것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성치훈, 김기훈 두 분께 연이어 여쭙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홍 전 시장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2022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붙었던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때 당원 투표에서 졌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당원 투표에서 졌던 이유가 본인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들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는가? 뭐 친윤 세력의 지원 때문이겠는가? 신천지라는 뭔가 플러스 알파에 뭔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뚱땅지 같은 소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도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뭐 당대표 선거를 나가네 마네 하던 시절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뭔가 당원 가입 뭔가 요청을 했다는 뭐 문자 같은 것이 좀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통해서 당원 가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뭐 뚱딴지 같은 소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럼 대가성이 무엇인가?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YTN 인수라든지 뭐 캄보디아 ODA 사업이라든지 뭔가 대가성이 있던 그런 것 때문에 혐의가 지금 있으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그럼 신천지는 뭐의 대가성 때문인가? 아무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코로나 사태 때 뭔가 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줬다라는 대가로 뭔가 대선에 도움을 줬다라는 그게 혐의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전 시장이 풍문에서는 사실 정치권에서 왕왕 들려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밝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종교인들이 과연 정말 조직적으로 가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통일교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 때문에 들어갔을 때 뭔가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신천지를 갑자기 이 혐의 지금 이 정도 혐의에서 갑자기 들어가서 뭐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지난한한 공방만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방만 계속될 것이다.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고 싶으시면 본인이 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은 거죠. 제가 안타까운 건 홍준표 전 시장께서 본인이 정치를 그만하신다고 했지만 끊임없이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래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본인은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후벼파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당이 사이버 툴튜버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전당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사이비.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본인이 하방한다고 하셔가지고 대구 내려가셔가지고 대구시장이 됐습니까? 그때 경선을 해가지고 본인이 됐을 때는 그때는 당이 온전한 거고 그 이후에는 또 갑자기 사입이 틀딱이 된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잣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성시현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종교가 어떤 선거에 개입하느냐, 특히나 이단이라고 어떤 종교 내에서 이단이라고 불리는 쪽에서 이 부분이 개입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야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 번도 결론적으로 뭔가 드러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홍준표 전 시장 쪽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냄새는 나고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달아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주장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의 연일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무언가 주장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 대표 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도 국민의힘 정당 해산과 또 의원 제명까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두 후보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연루자들이 몇 명이나 얼마나 연루되어 있는지도 아직 모릅니다. 제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당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 그래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해서 정당 해산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체포할 때 방해했던 국힘당 의원 45명, 후보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던 공직선거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이양수에 대해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네. 지금 정당 해산 그리고 그 45명이라 하면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한남동 관저 앞에서 그 스크럼을 짰던 그 국민의힘 의원들 제명
이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도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그 45명의 정치인들은 예. 역사 속의 사진에 박제가 돼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탄핵이 되고 그리고 조기 대선이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열망했던 거는 내란 세력의 척결이라는 것을 지금 정부와 여당은 첫 번째 수임 사항으로 특검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이런 비상계엄의 당시 12월 3일 날 해제를 방해했던 그런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정황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의 문제가 밝혀지면 당연히 충분한 그런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45명에 대해서 모두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법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그런 비상계엄과 탄핵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도록 그날의 현장에 있었던 많은 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저 자리에 갔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저기 있는 45명들이 다시 또 당선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변화, 혁신 그리고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는 걸 다시 한번 방증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또 인정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김윤영 의원님. 아무튼 지금 이 자막에 나오고 있는 두 민주당 대표 후보 2명 중에 1명이 이제 8월 2일이면 결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일단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두 후보가 저런 자신의 당원들에게 속으려고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는 거친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번 대선에서 비록 저희가 졌지만 국민 지지를 40% 받았습니다. 40% 넘게 받은 정당에 대해서 지금 해산을 운운하고 있는 게 저걸 어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이 보인 행보를 봤었을 때 충분히 실제로도 이런 법을 통과시켜서 시도를 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까지 공공연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말을 받아들이는 국민들께서는 저는 국민들 역시도 국민의힘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후보의 저런 말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특검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본인이 나서서 수사기관도 아닌 정당이 나서서 특정 정당을 해산하겠다는 말이 너무나 오만방장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도 지금 높은 지지율과 정권 초에 따른 국민들에게 많은 지지에 대해서 너무 취해서 저렇게 행동한다면 민주당의 미래 역시 저는 그렇게 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이면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이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목소리가 큰 가운데 그리고 45명 의원 제명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아까 사진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45명 중에서요 가장 가운데 있었던 나경원 의원은 여전히 탄핵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한다. 탄핵 반대한 게 무엇이 잘못이냐라는 취지로 말해서 파장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탄핵 반대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반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 탄핵 찬성이 무조건 국민 여론이었다. 국민 눈높이였다라고만은 볼 수 없다. 분명히 여러 가지 탄핵이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재 판단도 일단 나왔고요. 특검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뭐 그런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도 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고 나경원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곧 내란이지 여부에 대해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건 국회 내에서 탄핵이 찬성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는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선택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우리가 2017년도, 6년도, 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안타깝게도 진영이 고착화됐고요. 서로 적대와 악마화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갔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을 찬성하는 순간 결국은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컸기 때문에 현실적인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은 탄핵의 찬성과 반대라는 그냥 두 가지 입장만 있지만 그 입장에 수렴하게 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탄핵의 찬성과 반대를 딱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아직도 탄핵을 반대한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매우 놀라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와 국정 개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지, 대한민국에 얼마나 후퇴할 건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히 찬성이 되고 정권이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후퇴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저는 정치인으로서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짧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헌재 결정에서 파면이 됐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은 전 문제라고 하지만 그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탄핵의 찬반에 대해서 지금 관점에서 그때 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달리 판단해야 된다고. 네, 저희 JTBC 토론 프로그램 논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논쟁에서도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발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더 인터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